반갑습니다. 제 이름 먼저, 제 이름 기억하시는 분도 몇 분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많은 세미나를 참석할 때, 나 이름이 뭐지,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 또한 뵀던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길가에 떨어진 주민등록증 보고 발별명이 아들자, 노풀고 발별명 아들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한자라서 초등학생도 읽었답니다. 너무 창피해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름 창피해. 맹자 너 뭐냐? 이렇게 하면 창피해. 내 이름 좀 바꿔줘. 이렇게 중학교 때 엉석을 부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크다 보니까 이제 저 이름이 가운데 맹자가 들어있는 게 우리 큰아버님 함자신데, 저는 여자라서 맹자 쓰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발별명자 그냥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를 소개할 때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섬, 제주가 낳은 고을라 왕손 팜나국의 공주 82대 손 고명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선물을 금방 나눠드렸습니다. 뭘 나눠드렸냐면요. 저희 제주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제주도에서 5월달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있을 때 저희들 참여하신 선생님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렸었어요. 멀티프라고 해요. 머리 감을 때가 아니라 머리 쓰고 모자, 목에다가 이렇게 쓰는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 이게 뭐가 보이시나요? 무슨 코스 같아요? 뒤에 또 있어요. 무슨 코스 같아요? 뭐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제주도에 오름이 몇 개 있나요? 대충. 손 아무도 안 들으세요? 이거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오름이 몇 개 있나요? 손 번쩍 들고 후딱 말씀하셔야 되는데, 300개는 좀 약하고 400개에 가깝습니다. 360개에서 400개 정도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오름 수만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요, 행정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직 공무원이고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곽덕훈 일원님을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제주대학교는 2003년도에 일원인 센터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 김희배 교수님네가 평가 오시고 곽덕훈 이사장님 평가 오셔서 어디다 줄 거냐. 대한민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10개 권역에서 어느 권역에다가 제1호로 일원인 센터를 구축하게 할 것이냐. 그 일원인 센터가 사이버 대학이 아니죠. 오프라인 대학이랍니다. 오프라인 대학의 일원인 센터 어디다 구축하느냐. 프로포절 10개 권역 다 해서 했는지 몇 개 권역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포절 했는데 아까처럼 제주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힐링의 섬, 제주가 당첨돼서 세계 최초는 아니고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 대학에 국비 8억 7천을 받아서 처음으로 일러닝 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그 일러닝 센터 구축이 되고, 저도 여기 경영학 박사라고 붙였지만 제가 전산직인 건 여기 오신 분도 다 그렇죠. 자기 전공 안 찾아가죠. 경영학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산 자격증 따서 특채로 공부에 들어간 거고, 우리는 국가공무원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경영학과라서 저는 여기 업체에서 오신 분들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저도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시간검사 나간 지가 이미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10년 넘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재미나게 하려고 이런 것도 갖고 왔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손 번쩍 들고 말씀하시면 이거 세 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무슨 주제예요? 그죠. 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포함해서 왔답니다. 스마트에 대해서, 스마트 러닝 포럼 세미나잖아요. 스마트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스마트가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스마트가 뭔지, 우리 지금 왜 왔는지, 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고민했답니다. 내가 왜 이걸 가야 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다 했지?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막 갈등과 번뇌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벌써 여기 나온데, 우리 what do you think? 뭘까요? 뭘 생각하나?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한, 교육부에서 정의한 스마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시죠?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스마트를 우리말로 스마트잖아요. 제가 운을 띄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트 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적합하고 잘하신 분 두 분만 요거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끝날 때 드려야 되나요? 지금 드려야 되나요?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드리려고 제가 이 아까 멀티프를 갖고 왔답니다. 이 스마트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는요. 그럼 저 선물 못 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는요. 제일 위에 적혀집니다.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누가 와서 조언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할당시켜 놓는데 마하고 운을 띄워주시면 뭐라고?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흥미롭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내 눈에 가장 반짝이는 거 먼저 UI가 진열되어 있듯이 제일 내가 고민하는 거 먼저 계산대에서 필요한 거 먼저 마트에 흥미롭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준과 적성에 맞게 거기는 품목별로 코너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자료. 말 그대로 리소스 프리즘. 마트에 가면 조금 더 큰 마트일수록 더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에서 트는 트렌드에 맞게 테크놀로지 인베디드를 하라.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내가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장 보러 가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잘 학습자라고 꼭 말하면 안 되죠.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주부들이 아니면 뭐 독신자들이 흥미롭게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되고 또다시 그들의 수준과 적성이 나 영어 잘 못해 쉬운 걸로 할 거야. 어려운 거 할 거야. 맞게끔 돼 있고 그 다음 풍부하게 거기 내가 원하는 자료가 다양하게 다 SNS를 통해서 링크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가 정의되고 제가 스마트러닝 발표한다고 왔어요. 근데 실은 우리 학교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된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뭐야? 제가 우리 김유리 교수도 옛날에 그 한양대 강연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오프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이면 온라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프랙티스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학습자 중심에서 뭔가 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중심에서 그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아까 저보고 20분만 빨리 끝내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20분만을 위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에서 우리는 내가 수업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기업체에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다 안 들은 거. 학교에서 오신 분은요? 그러면 제가 학교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오신 분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과연 COP를 위해서 저 COP하고 뭐 러닝 프랙티스를 위해서 이만큼만 학교에서는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업체니까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아까처럼 마트에 물건 진열되어 있듯이 어떻게 하면 UI를 조금 더 편하게 이 학습자들한테 교수자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면서 더 멋진 스마트 러닝 학습 도구들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썼던 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앞에 제가 맡은 과목이 정보와 자원관리 이거는 액션 러닝 과목이에요. 그럼 팀 학습으로 됐다는 얘기죠.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전체 공지사항 1원이니까 LMS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기획서를 위한 최종안, 브레이크 차트 조별 발표, 문서 팁 발표, 뭐 스텝을 잡자 시각화, 과제 발표 뭐 이렇게 다 쭉 넣었어요. 과제 이렇게 넣고 프로젝트 어떻게 한다는 거 넣고 토론 넣고 학생들이 요 LMS를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잘 안 와요. 왜? 이렇게 보세요. 조회수. 제 수업이 30명이거든요. 30명이라서 이게 액션러닝 기반이니까 많지가 않아요. 조별 팀별 학습을 해서 언제나 저희들은 교수자가 이렇게 강의자가 아니라 조언자가 되는 역할이긴 한데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저는 요 LMS에서 저희 LMS는 메디오페아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LMS 그전에는 디운에 썼었고 이렇게 했는데 LMS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되는데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LMS 브랜드도 사용하시라고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약간 그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손들고 막 질문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빨리 이거 해달라고 그 박사 해줘 막 이렇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셔요. 한 절반은 다 안 하고 30%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나머지 70% 교수님들이 나 그거 너무 어려워. 뭘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나 이거 올리기도 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막 이래. 과연 어느 만큼 그 마트에 진열된 흥미로운 그 물건 진열만큼 우리가 흥미롭게 진열해야 교수님들이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다 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지사항 보면 공지사항이 끝나면 이렇게 블랙에서 뭐 이렇게 막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 1조 뭐에 대해서 발표한 게 1등한 조한테는 전체 그 조원들한테 5점씩 2등 4점 3점 이거 합계해서 기말고사 평균 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같은 거니까 토론실을 이용한 거 보면 수업의 그 맹점이 저도 마찬가지 아까 20분이라는 시간을 제약받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리 말하고자 하잖아요. 20분이라는 시간 제약받고 이거 빨리 쉬는 시간 안에 저 사람 나쁜 사람 나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생들 수업 받고 어땠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어땠어? 그거 한번 적어봐. 또 팀 자원 나한테 무슨 팀이 있어? 내 팀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었는지 한번 너희 말해볼래? 그 수학업이 이런 것들을 언제? 수업이 끝난 후에 여기다가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이 학생들한테 주면 잘 안 돼요. 기간 설정을. 오늘까지 했더니 문제는 저 수업 너무 빽빽하고요. 알바 있고요.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못하는 거 우리 블렌디드 학습 사례잖아요. 수업 시간에 못한 거 이렇게 다 LMS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공부에 가장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했던 행동 중에 우리 팀이 했던 행동 중에 제거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었지? 또 감소해야 될 건 어떤 거지? 증가시켜야 할 것, 창조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다 한 사람이 하나씩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쓰게 함으로써 보니까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조별했던 것도 여러분들 LMS 회사도 많고 컨텐츠 회사도 많겠는데요. 그 프로젝트 만드는 것들도 또 어떤 교수님들 막 질문해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프로젝트 이거 팀별 나눌 건가요? 그러면 여기 아까 앞전에 보면 뭔가 DISC 성격검사 있어요. D로 나온 친구들, I로 나온 친구들, C하고 S 나온 친구들 섞어서 조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수작업할 수 있게 돼 있고 자동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토론 수업이 참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하게 돼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많이 뎁스가 좀 깊다 보니까 공부하는 교수님들만 공부하고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하니까 스마트하게 정말로 UI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별로 뭐 팀 정의 이렇게 역할 리더하고 서기가 있죠. 이렇게 정의돼서 어떻게 하라고 보고 또 교수님들 수업 자료 저 같은 경우에 많은 교수님들도 또 자기 블로그가 있고요. 또 아까 다른 교수님 쓰듯이 막 아이패드 쓰고 다 쓰셔요. 근데 만들어준 LMS 그걸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자료실은 저희들도 무제한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자료 올리도록 개방해 줬답니다. 제주대학교는. 그래서 이 내용들 영상 자료든 어떤 수업 자료든 간에 전부 다 요 주차들은 다 수업 자료들이거든요. 파워포인트 수업 자료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공개해서 굳이 막 교재가 없더라도 이런 건데 실제로 이게 아까 자꾸 말씀드린 스마트하다면 자료실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들어온 친구만 알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어떻게 더 이게 정교하게 잘 UI가 돼야만이 이것들이 더 잘 될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 후기 한번 보시면요. 급하게 하다가 이거 팀별 학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기 성찰까지 뭐 나는 잘 된 게 어떤 거고 못된 게 어떤 거고 개선 어떤 거 했으면 좋겠고 자기 성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데이터 올린 겁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교재에 있어서 제가 지나갑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토론실에서 했던 것을 다시 애들한테 물어보고 잘된 점 못된 점 개선할 점 찾아서 올리라고 했지만 요거는 니네 팀별로 무슨 학습했니? 학습 일지 올리는 코너예요. 팀별로 자기네가 학습한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올려주는 코너라서 그 올려준 친구들 데이터 이렇게 하나 올려줄 때마다 어떤 친구 서기가 올리면 그 친구들이 이거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서로 여기다 리플라이 달게끔 했고요. 아까 그 전에 이렇게 전체 제가 통계를 넣어서 언제 얘네들이 학습 일지를 잘 올렸는지 그래서 결과할 때 좀
대충한 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위에서 조별로 팀별 학습 성적을 이렇게 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활동사진은 요 팀별 학습 자료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기 올려진 팀별 학습 요 팀별 보고서들 활동지 들어가 보면 자기네가 뭘 했는지 자기네 팀 구호 같은 거 정해져 있고 친구들 만난 거 팀빌딩 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까지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는 수업 블렌디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학교가 아까 교육부에서 지정받아서 지금은 2011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다시 중앙운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앙운영본부를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운영본부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뭘 해야 될까? 조금 더 아까 블렌디드 사례, 온라인 사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더 확산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10개의 번역의 주간 센터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양대, 경기 지역에는 인하대 이렇게 막 있는데 그렇게 있는 대학들이 10개가 모여서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뭘 만들까? 그러면 이러닝의 가장 장점이 무엇인가? 이러닝의 가장 장점은 이거 프리퀄리지가 학교 오기 전에 공부하자잖아요. 대학 오기 전에 뭔가 얘네들한테 심어주자. 뭘 심어줄까? 기초 수학력을 위해서 기초 능력을 심어준다.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심어준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런 포커스보다는 조금 더 대학 생활에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조금 더 쉬운 것들을 찾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할까. 그 과정을 운영하기로 해서 저희는 2003년, 13년 1학기 이번 학기하고 계절학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기를 왜 운영하냐고 여쭤보는 분도 계세요. 정규학기 때 수강인원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학점이 부족한 친구, 넘쳐나는 친구 이런 친구들 때문에 계절학기 100명, 1학기 때 10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포스트 칼리지 과정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과목들을 성공적인 직장생활이라는 이름을 저희 학교에서는 달았고요. 10개 이거 중앙운영본부 교육부에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10개 권역이 다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느 대학에서 제주대학교 이런 거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대학도 쓰세요 라고 하실 대학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가 언제든지 저랑 연락하면 이것들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린답니다. 이게 저희 돈이 아니라 교육부 돈이기 때문에요. 포스트 칼리지 이렇게 지금 2학기 때 운영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칼리지 운영했던 거 보면 학점으로 취득되고 학생이 이러닝을 바로 하기 위한 방법이 쉽진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걸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교과과정에 있느냐 없느냐. 제주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걸 니네는 설강할래? 없는 걸 설강할래? 이런 부분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브리핑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이거 받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개 권역이 할 건데 우리 대학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실시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은 우리 컨텐츠는 자오미디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떻게 그 도입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춘철살인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학습 정리까지 이렇게 하는 단계를 이렇게 한다고 1, 2, 3, 4에서 A4 용지 석장 가지고 가서 프리퀄리티 과정 운영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학사관리위원회라는 게 끝나고 교수님들 질문의 쇄도가 끝나고 저희들 이렇게 강의 개설 신청서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개설 신청서 이렇게 본부로 내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때 요즘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장 필요한 게 요 사항들이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냐면 수시 입학생, 정시 입학생 2월 달에 대학생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그 친구들한테 니네 대학 오기 전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수험번호로 로그인해라.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시켜놓으니까 입학자들 데이터베이스 2,500명 다시 고스란히 이러닝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수업하라고 해서 개설을 1월달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서비스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요거에서 많이 대두됐던 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비대 콘텐츠 저작권 쪽에 어떻게 되느냐하고 어디로 할래? 근데 이거 보면 정규교과과정 학점 인정 또는 비교과정 운영 여부는 센터 재량의 예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희 대학에서는 학점 운영하겠다고 학생이 학점 따는 걸 했지만 타 대학에서는 아니다. 또 어떤 대학에서는 미리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운영하고 있는 걸 업데이트 시키는 대학도 있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건 또 공동 활용 가이드 이렇게 만들어서 잘 배포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 수업을 운영한 결과 애들한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정말 다양한 리포트, 너무 많이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옆에 거 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안 그러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스마트한 대학생활 LMS 운영할 때는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총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관리자가 운영하겠습니다. 교수님 지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애들 학점 인정하기 위해서 전공 선택 또는 일반 선택 해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저희들 전공 선택은 못했고요. 일반 선택으로 배정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애들 기말고사 기간에 요 아까 컨텐츠 만드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달라 그래서 시험 문제 일원으로 다 실시해서 한 10명 정도 시험을 2명 시험을 한 거고 시험 한 번 친구들 있었고 이 모바일 실적 통계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10% 이상 아직 막 홍보를 안 해서 약간 저희도 UI 쪽에 아니면 그 세션 가져오는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이 홍보를 안 해서 10% 정도 친구들이 보고 있는 사항, 통계사항 첨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포스트 컬리지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프리 컬리지가 학점 인정으로 되다 보니까 요거는 요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더 다른 대학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4학년들 학점 끝나고 가시잖아요. 요것 때문에 대단히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요. 학점 끝나고 가는데 인턴 사원으로 갔는데 취업 공부하러 서울 갔는데 미국 갔는데 어디 공부할 과목이 없대요. 근데 전공 과목 아직 이러닝 콘텐츠 안 만들어져 있고 꽤 많이 힘들어서 요거를 해보고자 해서 학사과랑 협업해서 총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학사과에서 작성한 자료였었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공들이 적다. 실제로 우리 이러닝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적게 운영하고 있어서 요 강좌에 비해서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 이제 학점 미달로 졸업이 안 되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출석 미달로 졸업을 못하는 친구 이렇게 많으니까 그 친구들 구제하자는 방안으로 이거 했는데 2학기 때 안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총장실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총장님 하시는 말 아니야 당장 2학기 때 해놔 이러시면서 당장 2학기 때 목표로 하라고 해서 지금 이번 8월 말에 코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또 뭘로 하느냐 임규남씨 회사가 키워주는 신입사원의 비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임규남 저자와 함께 내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목을 과연 뭘로 짓냐 하다가 이것도 다 공모 거치고 뭐 했더니 성공적인 직장생활이라고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요 해피니스 워크에서 3학점짜리를 이번에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한 대학생활은 어떤 대학은 3학점 운영하고 어떤 대학은 1학점, 2학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컨텐츠 원격 연수 컨텐츠 뭐에 맞춰서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이 컨텐츠 한 차시당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한 대학생활은 그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을 15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1학점밖에 안 해준다는 결론 하에 1학점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거에 맞춰서 3학점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뭐 이거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원래부터 또 저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아까 블렌디드 사례를 보셨잖아요. 굳이 이러닝 컨텐츠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학습 자료가 있다면 교수님들 학생들 다운받아서 출석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안 만들어도 자료실에 강의를 올리고 그 강의를 다운받은 걸 매 주차별로 강의를 다운로드 받게 하고 그 학생이 출석식을 해주면 국회가 뭐 감사 왔을 때 교육부가 감사 왔을 때 출석 3분의 2 미만 F 이런 거 좀 제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방법을 고쳐서 실제로 이런 컨텐츠가 없는 과목들도 올해 1학기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번역 컨텐츠 회의 결과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러 오는데 우리 학교 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아까 EDX나 무크 이거 얘기 나왔는데 무크 이야기의 내용을 좀 보시면 가장 많이 스탠포드 대학에 쓰고 있다는데 저도 처음에 저희 학교도 이렇게 15분 영상으로 나눠줬어요. 이건 뭐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15분 영상으로 나눠줬는데 원격 교육 지원하는 데서 사이버 학습 사이버 대학을 운영 재개정하는 곳에서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 15분이 조금 더 애들이 지루하게 듣는 25분으로 바뀌었답니다. 이 영상이고 이 스케줄에 대한 수강증 시스템 우리도 지금 배워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막 뜨고 있는 거 우리가 조금 더 LMS를 변모하면 여기 오신 모든 업체들이
협업해서 어떤 걸 구축하면 요 퀴즈와 시험을 통한 학습과 요것도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뭐 미국보다 어디보다 대한민국 제일 잘 돼 있는 데잖아요.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 요걸 갖고서 저희들 뭘 또 했었냐면 교육학 강의, 교육학 그 교사 시험 보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학 시험을 500개 문제은행에다 집어넣고 학생들이 자동 채점하고 자동 시험 보게끔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료평가 시스템은 저희들한테 아직 없는데 스마트 러닝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그 전에 제가 브랜디드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학습자, 프랙티스 학습자 말하는데 같은 시기 함께 수업을 듣는 사용자 간의 온오프라인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더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면 대학들이 많이 사용해야 할 건지, 뭘 얼마나 더 쉽고 편리하게 우리가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단계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북회에 대한 내용 같이 가져와서 저희 제주대학교랑 비교하시면서 얼마나 또 알고 있는 대학들하고 비교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이쪽에 뒤져 있는지 또 더 잘 돼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의 수료시 인증서 말고 그것도 저희 학교 추진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모수 자격증 취득하자 그러면 얼마 내요? 12만 원 돈 내잖아요. 모수 자격증 꼭 안 취득해도 나 모수 강의 이런 의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인증서 발급해 주면 조금 더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걸림돌은 많아요. 과연 기업체가 많지만 기업체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꼭 따야 되지 이렇게 그 강의받았다는 인증서가 미국에서처럼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이건 해보려고 작년에 출연을 했었는데 불가능했었습니다. 많이 시간이